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1일 TVMO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서 대장동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유튜브를 해드리면서 도대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찬성한 것이냐 반대한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오늘 이제 여기저기 신문 방송 이런 데 보면 조건부 특검 수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해서 조건부자 빼버리고 아예 자, 특검 협상하자 이렇게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자,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는 걸 유난히 과장해서 국민들 앞에 함으로써 이제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보자,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을 텐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거는 시간 끌고 특검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짚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정말 특검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뭐냐 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 본인은 본인의 속마음은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이제 여기저기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헷갈리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특검이 도입된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건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는 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의혹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의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의혹 같은 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용어만 똑같지, 용어만 대장동으로 일치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의혹의 본질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일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에 대한 특검은 할 생각이 없다, 그걸 밝히고 있다는 대목이죠. 그걸 말장난으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자, 오늘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특보단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부 특검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건부가 아니라 특검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지를 후보가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이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의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대장동 의혹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걸 보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취급하고 용어만 대장동으로 같을 뿐이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당장 12월부터라도 여야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거는 국회 몫이다, 이런 식으로 떠넘겼습니다. 왜 12월이냐? 그거는 검찰 수사가 대략 이달 말이나 12월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성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총괄특보단장은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날 것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확대 해석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12월을 언급했다. 그거는 아마 12월 중에 여권 전체의 의견이 이 대장동 수사를 이재명 후보 빼고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캠프 때부터,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민주당 후보로 뽑혔으니까 캠프 때부터, 캠프 때 호남 출신 의원으로서는 맨 처음 그 캠프에 합류한 민형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이죠. 이 민영배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행자가 특검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부라는 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지금 수사부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뭔가 구리니까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응답을 한 것이다. 그냥 역공을 취한 데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죠. 제대로 수사를 해보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을 고민해야 한다. 아주 먼 훗날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민영배 의원은 해석을 했고요. 고민정 의원도 뭐 잘 아시지만 뭐 확실한 이재명 지지자죠. 민주당 내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넘기자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검법을 협상하면 내년 3월 대선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정쟁을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특검 협상을 하면 내년 3월 대선까지 결론이 안 난다. 그게 고민정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천기누설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생각이다. 결론 안 낸다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그러면 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측근이라고 하는 민영배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처럼 투트랙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특검을 하기 싫어한다 또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측근들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럴까? 누구 말이 옳은가? 그건 정성호 의원 말보다는 저는 고민정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말이 보다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검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다 끝내고 보자. 끝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정성호 의원은 그게 아니고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 초선 의원들의 주장은 이재명 후보의 속마음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역한 것이고 정성호 의원은 거기에다가 정치적 해석까지를 가미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특검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 번인가 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검을 너무 일찍 받아들이면 그러면 대선 전에 특검 수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특검은 대개 뭐 길어봤자 90일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뭐 보통 과거 특검의 예를 보면 70일 수사하고 한 뭐 20일이나 30일이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90일 수사하고 또 뭐 일부를 연장하거나 뭐 이렇게 특검을 대개 그 여야가 협상해서 결론을 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처음 불거진 게 9월 초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특검을 받는다. 정말 정직하다 그러면 특검을 받았겠죠. 이재명 후보가. 아, 나는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명백하게 무혐의야 라는 확신이 그 이재명 후보는 알 것 아닙니까? 본인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성남시장을 했으니까 당시 설계를 했으니까 정말 깨끗하다고 하면 저는 당장 특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월 초에 받으면 거의 연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 특검 그것도 자신 있으면 그래 니네 특검 야당이 선정해라.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특검처럼 야당이 선정해라. 그러면 야당이 선정한 특검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적어도 굉장히 상승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장동에 관한 공격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로부터도 3개월 정도의 대선 기간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뻔한 거죠, 그거는. 그런 점 때문에 특검을 그때부터 계속 안 받겠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중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중순에 들어가니까 이제
특검 카드를 뭐 이렇게 혼선을 줘가면서 이제 흘리고 있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런가? 저는 여기에 정성호 의원이 언급한 12월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끝나고 그때부터 특검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우선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특검은 국민의힘 이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거기다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이것까지도 넣어서 함께 수사하자. 특검하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굉장히 폭넓어지고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요 지금 대장동 의혹 때 이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 대출 이런 거와는 무관한 거고요. 그 전에 대장동을 추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대목이거든요. 연도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연원을 찾고 하다 보면 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몇 년 차이가 나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대장동 의혹의 실소유주, 거기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걸 밝히기에도 벅찬데 거기다가 그 몇 년 전의 사건까지도 다 하자.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 협상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협상에 오늘 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 했더군요. 우리가 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먼저 제기하진 않겠다. 특검 협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도 또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면 그냥 마지못해 응하는 척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12월부터 만약에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의 생각과 민주당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협상이 끝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12월 달쯤에 만약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이재명 후보 빼고 발표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65% 내지 70% 정도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재명 후보 빼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요. 이게 75% 내지 80%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권은 고민이 시작되죠. 이걸 이대로 안고 가서 과연 특검 안 받고 계속 대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버틸 경우에는 대장동이 늪에서 탈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예상컨대 특검을 전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결단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받을 겁니다. 조건 안 달고. 왜? 시간 끌 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월 달부터 특검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특검 수사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명칭은 어떻게 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특검 출범할 때까지 대개 2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왜냐면 특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을 두고 어쩌고 하다 보면요. 빨라야 1월 중순, 하순? 그때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선 전에 수사 안 끝나죠. 수사 안 끝납니다. 그게 바로 여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 대선 전에 이 수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피한다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안 주고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나도록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뭐 이때쯤에 특검이 출범하도록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특검을 받긴 받는데 결론이 대선 전에 나면 안 된다. 그건 제가 한번 예측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선 제1화는 검찰 수사에서 이걸 털어버리고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제1화인데 뭐 그게 지금 불가능한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려서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라도 특검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예측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른바 뭐 조건부 특검이든 뭐 어쩌고저쩌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그것을 위한 몇 단계로 이렇게 이제 전선을 후퇴할 경우에 최전방의 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대장동 최의 전선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금 2차 방어선을 친 거죠. 2차 방어선이 저는 이른바 조건부 특검론이라고 보고요. 이게 무너지면 3차 방어선을 또 쳐야 되는데 3차 방어선은 특검 수용이다. 그런데 대선 전에 결론 안 나는 특검. 이게 3차 방어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 무너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손드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최소한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게 대선 전에 결론 안 나는 특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대장동 공격을 받을 때마다 무슨 소리냐. 내 결단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 결단으로 특검을 수용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특검에서 하루빨리 이거 해서 결론 내주기 바란다.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그 2차 방어선을 지금 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내는 여전히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결국 12월 달쯤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3차 방어선으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